제가 대표님을 보거나 좀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높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가정 환경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자족 그 가정 환경이 안 좋음에도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공하는데 끼치는 영향력이 또 엄청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자존감이 있을 때 감정적인 거를 또 이성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이 자존감의 부분에서도 큰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자존감하고 자신감이요? 네. 그, 언어 찾아보니까 서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더라고요. 자존감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고,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품위를 지킨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의 일이 그냥 남이 표정이 나빴을 때, 저 표정이 꼭 나한테만, 나 때문에 뭐 화가 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분산되더라고요. 자존감이 없을 때. 쓸데없는 거에 괜히 거기에 얽매여서 현실로 갖고 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떻게 중요한지랑 성공하는 데도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지. 뭐가 좋겠죠? 대표님은 네. 자존감이 네. 높으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5만 원 친구 축의금 하는 부분에서도 네. 나는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용기 있는 행동도 하신 것처럼 그런 자존감, 그리고 또 자신감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이제 대표님의 사례들로 했을 때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중요하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성공하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싶으신 거 듣고 근데 싶어요. 저는 네. 그걸 앞서서 얘기하고 그걸 앞서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저는 반반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 높다. 그리고 자신감이 완전 높다. 이게 100%라고 했을 때 제가 원래 뭐 약간 지금 피디님 얘기하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되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샤이하지 않고 되게 음, 외향적이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인터뷰라는 걸 들었을 때 사람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를 상상할 때 사람들이 저를 완벽하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건 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제가 왜 가치에 대한 부분 얘기하냐면, 어, 저도 똑같이 일반 사람처럼 혹은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두려움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자존감이 좀 낮을 때도 그렇고 내가 뭐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네, 그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그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어떤 의도가 거기에 갑자기 그 감정이 들어가지고 그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100%였다면 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결과거든요. 자존감, 자신감이 이제 있게끔 이렇게 선택했던 거. 음, 근데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내가 부조금을 이제 결혼 거기에 가서 이제 낸 것도 저는 그 당시 20대다 보니까 지금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20대 후반인데. 네, 네. 어, 근데 썩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어요. 그 자체 그 행위가.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소심하게 얘네 뭔가 나에 대해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서 뭔가 보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염려와 걱정이 왜 네, 네, 없겠어. 네, 네.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야, 내가. 음, 나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일을 음, 저질렀다. 근데 아무 일도 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 잘 살고 있다, 지금도.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돌이켜보면 나한테 다양한 관점을 주고, 네,
다양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심리가 들어온 거죠. 일반 사람들 그렇게 음, 못하면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거나 그냥 그럴 것이다라 그거 미처 생각하지도 못할 아, 텐데, 네, 저는 앞에서 누군가 나한테 멘토가 너 결혼할 때 부조금 10만 원 하지 말고 20만 원도 하지 마 5만 원만 해. 이렇게 나한테 제대로 딱 그렇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내 멘토가 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결혼 부조금 같은 거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래요. 네덜란드에서 그때 결혼을 했을 때도 거의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거나 아니면 생일에 뭐 이상한 물건 같은 걸 막 이게 선물로 받잖아요. 네, 결혼 때 그런 게 막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부조금이고 막 이게 아시아, 이게 그런 게 중국하고 없고, 이게 한국 이런 문화 그런 게 없어요. 아, 유럽 쪽엔 더욱더. 네, 네, 유로피언하고 결혼해봐서 아는데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걔네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외국 사람이 서양 사람들 내 멘토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나한테 그런 조언을 못 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어떤 조언을 줬냐? 지금 얘기하는 셀프 스팀이라고 하는 뭐 자존감, 자신감, 예.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했던 그 어떤 그런 종합체겠죠. 종합, 아,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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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하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네, 그게 뭐라고 셀프인가? 그 셀프 퓨처인가? 예. 나를 미리 나를 이제 좀 앞으로 그려, 10년 뒤, 10년 뒤 나를 그려봤을 때 네, 나를 계속 그 이미지로 상상해 넣고 그 이미지를 미리 땡겨와가지고 지금 그걸 가져다가 이제 시도하고 실험해 보는 거. 예. 음, 근데 제 입장에서 그게 상상력으로 펼쳐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신감,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네, 상상력과 창의적, 상상력, 창의력, 창의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음, 그리고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냐 이걸 봤죠. 그래서 제가 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치 중심이다 보니까 가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현실에 없는 거예요. 아, 있는 걸 그러니까 안 보이는 가치를 거예요. 두자면, 예,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멘토들의 어떤 그런 10년 뒤 뭐 이런 어떤 믿음과 비전을 미리 땡겨서 지금 그거를 실험하고 하는 건 네, 믿음이 있고 그걸 신뢰를 해야만이 내가 그런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례별로 내가 어떤 사건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실험을 안 했다면 네, 그냥 단순히 지식이겠죠. 근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대 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사업하고 뭐 영업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쨌든 돈도 빳빳하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항상 로버트 키오사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절대 never say I can't afford it.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이거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 항상 how can I afford it?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지불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음, 생각해 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어차피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 다 10만 원씩 하거나 뭐 친하면 20만 원씩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왜 심지어 제가 뭐 배우자 막 이제 저 와이프를 막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유로피언이었는데 거기 가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목숨 최소 10만 원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5만 원씩 했냐를 봤을 때 10만 원 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들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5만 원 차이로 뭐 어느 만큼 힘들겠어요. 그죠? 네, 네, 근데 5만 원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게임이고 다른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둘이서 갔는데. 네, 네, 예. 근데 그 5만 원을 했어. 통장에 그 봉투에 넣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물론 네, 전화 한 번인가 그때 왔어요. 이제 어쨌든 감사하다 와줬다고 그 사람들도 감사하다 인사는 아, 하는데 근데 5만 원이잖아. 그것도 네, 둘이잖아. 그것도 엄청 민망하시지 그 친구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음, 민망한 거를
제가 봤을 때 합리화를 한 것 같아요. 어, 민망한 거를 합리화요? 예, 우리가 사람은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합리화를 하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합리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제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민망해서라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안함.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나의 스토리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는 네, 이건 굉장히 자산이고 그리고 그 친구도 만약에 네, 저랑 만약 다시 연결됐을 때도 네. 내가 그 친구를 다른 레벨로 수직 관계에서 다른 레벨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음, 내가 만약 그런 성향이고 민망하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런 어떤 에버리지 이런 어떤 평범한 이런 마인드를 만약 가졌다면 네. 그 친구하고 관계심이 생겨도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앞으로 5년 음, 지나고 10년 지나도. 네, 네, 예. 네. 근데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선택을 후회하냐? 후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 예.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냐? 자신감이 있어서, 자존감이 높아서, 제가 봤을 때 믿음인 것 같고 창의력인 것 같아요. 1번 믿음은 내가 23살 때부터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그런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부자들의 마인드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겼고 비전이라는 게 생겼고 네. 예. 그 다음에는 내가 사건 사고마다 이런 이벤트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창의력 내가 배웠던 거를 현장에서 실험하려고 했던 그 실험했던 끈기와 열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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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의력이 없으면은 지식과 실용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 사람들은 되게 박식해요. 네, 아는 게 되게 많은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런 음,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자신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네. 뭔가 이러면 높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제 비결일 것 같아요. 음, 근데 한국에 지금 딱 이게 필요해요. 4050 여성분들이 네. 딱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믿음과 창의력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음,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방금도 책을 보다가 지금 피디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전에 왕이라든가 이런 교황이 막 이런 어떤 그 어쨌든 그 제일 최고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뭐, 예. 이런 최고 권력자들은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항상 고용을 했대요. 어, 예. 예전부터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네, 이 왕들은 최고 권력자들은 창의적인 네,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 자기의 전통적인 생각과 그리고 다 네, 보통 옆에 있는 왕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스맨들이에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약간 역으로 때려 맞을 수 있게끔 역으로 발상할 수 있게끔 그 의사결정 내릴 때 거기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 꼭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책에서 보니까 역사상 그,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역사상 인물을 보면 네. 남자만 있었대요. 네? 남자만. 아, 남자만 남자만요? 고용했던 거예요. 네네. 자, 그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하나는 어떤 여자한테 권력을 안 줬거나 아니면 여자가 네.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네. 아니면 여자와 남자 둘이 베스트라면 어쨌든 남자가 더 베스트거나 뭐 어쨌든 다양한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여성은 없었고 오직 남자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책의 자료를 내가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네. 남자들 모르겠어요. 제 고객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접한 지금까지 14년 동안 제가 접한 여성 4050 여성들은 네. 창의적인 이 발상을 발휘하는 게 되게 약해요. 여자들은 창의력이 약하다. 예, 창의력이 되게 결핍해요. 어, 그게 왜? 그러면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아니,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들은 네. 이게 엄마가 돼야 되고, 네. 애를 낳아야 되고, 다양한 네. 어떤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예. 힘도 남성보다 약하고, 네. 그리고 되게 막 이렇게 호르몬적으로도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입장이고, 밖에 네. 나가서 막 전투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그거를 실제 필드에서 사용을 하고 그걸 실험하고 하는 데는 그 어떤 남성의 어떤 전투적인 어떤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 여성들이 그런 기회에 좀 덜 노출되지 않았나. 그냥, 그냥 육체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니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어떤 관리 일을 하는 거지. 네, 내가 뭔가 돈을 벌어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예? 발상으로 막 싸우고 막 뭔가 뭐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창조적인 일은 쉽게 오해를 받고 이단화 취급받고 환영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직접 막 현장에 나가 막 주먹치기 하고 막 칼질하고 막 피 보고 싸우는 게 아닌데 네, 그런 DNA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우리의 두려움이. 근데 네, 여성들이 그게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남자들은 뭐 서로 으르렁 으르렁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런 걸 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4050 여성들은 저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왕들이 최고 권력자들이 이런 어떤 창의적인 사람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는 컨설턴트죠. 예. 네, 근데 그래서 4050 여성분들이 사실 저를 고용한 거예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보면. 네, 근데 저를 고용했을 때 왜 이게 시너지가 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뭐 원하는 거 저 이렇게 속된 말로 막 어떤 사람 막 이혼하기 위해서 막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네, 사람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 그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족쇄에 있는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게 생각보다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내가 그 호르몬이 없으면 그 호르몬을 주사로 주입해 줘야 돼요. 네, 예. 네, 근데 그 주입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스강을 만나면 내가 뭔가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를 이제 이게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게 의학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의사고 그 4050 여성들한테 주사를 놔주는 거죠. 끊임없이 네, 저랑 티카타카를 하고 하다 보면 1대1 코칭 그래서 효과 있다고 하는 게 퍼스널 아주 프라이빗하게 그 여성들의 자기만의 그 프라이빗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오고 맞아요. 가고 하다 보면 네, 결국엔 거기에 의사결정을 내가 창의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양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네, 자기도 네, 정리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카리스마 있게 또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막 긴가민가 하다가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맞아요. 걔가 하는 게 또 심플하고 시스템이 심플하다 보면 그걸 따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게 호르몬이 의도적으로 이게 주입되고 저를 고용했다는 건 주입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네, 그러니까 돈하고 호르몬을 바꾼 거야. 근데 그 호르몬 음, 주입하는 사람이 난 거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시너지가 발휘돼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약간 돈도 벌고 막 월천녀가 되고 막 억대 네, 연봉을 벌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음, 돌이켜 보면. 예. 그쵸. 예. 맞네요. 이 호르몬 주사, 맞아요. 이게 너무 명확했어요, 예. 방금.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님이랑 얘기해 보면 별게 아닌 게 되고 그렇죠. 쉬워지구나. 게다가 결국에는 대표님이 말씀이 맞는 걸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제자로서 대표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을 거고, 제가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맞춤식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들은 뭔가 어디 무슨 췌장암 환자가 예. 있으면 100%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 본인들 잘못될까 봐 오히려 겁만 주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고객분 중에 병원만 갔다 오면 너무 무섭다는 이야기를 얼마 맞아요.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대표님도 한마디로 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치료해주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 다 제각기 다양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다 코칭을 해주시는지 많은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저거 받으면서 늘 놀랐거든요. 그게, 왜냐면 나이 연배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완전 생활력도 완전 또 다르고,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코칭해서 또 결과를 좋게 다 만들어 놔서 결국엔 그 뒤통수를 맞을 정도로 계속 그거를 계속 배출해 나가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네. 평범한 의사면 저는 하나의 피라미드로 보거든요. 피라미드. 네, 네.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제일 꼭대기는 뾰족한 점 하나잖아요. 그 네네네. 밑에는 어때요? 되게 엄청 범위가 넓죠. 깔때기처럼 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평범한 의사가 되면 네. 이게 결국에는 한 분야만 알고 네. 하나만 알고 나머지 다 망각하고 나머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의사라고 하더라도 네. 평범한 의사를 뛰어넘으면 피라미드 그 꼭대기 그 점에 달성하면 내 그냥 위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그 속성이 다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돼요. 음, 저는 그걸 발, 아, 전 14년 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제가 네. 발견한 건 사실 처음에 나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성들을 내가 코칭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네. 근데 저한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무기였던 거예요, 창의력이. 음, 예. 그러니까 그 창의력이 네. 무기였는데 그 창의력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도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이 돋아요. 예. 왜냐면 이거는 운이구나. 내가 이 운을 안 따라, 이 운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이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난 절대 이 창의력을 가질 수 없었겠구나라는 거를 음, 때론 생각해보면 아찔아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돌이켜보면 내가 운이었어요. 이 창의력을 내가 얻게 된 것도. 근데 일단 음, 그걸 말하기 전에 앞서서 그 제가 이번에 마라톤 뛰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상한 뭔가 불치병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네. 뭐 의사도 봤는데 의사 선생님도 뭐 어쨌든 나를 그 스타팅인가 어쨌든 그런 약도 처방해주고 네. 평생 이제 콜레스테롤 약 먹어야 된다는 지금 얘기하는 그 공포심 그대로 저도 전달받았어요. 네. 네. 근데 봐봐요. 나도 의사인데 내가 다른 의사한테 예를 들면 처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근데 나는 의사가 실제로 의사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의사의 속성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처방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특별한 의사인가? 예를 들면 시흥병원에 내가 갔단 말이에요. 시원병원에. 그럼 시흥병원에 거기에 그 신장과인가 아니면 심장과인가 어쨌든 가는데 그 의사가 소통하면서 하는데 그 의사는 내가 콜레스테롤을 실제로 되게 높았다가 막 몇십 40인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나 놀랬고 일단 그리고 일단 나를 평생 어쨌든 약을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럼 좀 더 자연치유법으로 내가 알아서 좀 해보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 또 예스를 해주는 또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네. 얘기를 할 때면 의사뿐만 아니라 내가 그 건강검진 받으려고 이번에 피 뽑아가 또 검사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스타틴 약을 또 처방해 준단 말이에요, 계속. 일주일치를 먼저 먹어봐라. 실제로 내가 3일치를 먹어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어 나는 뭐라고 하지? 약간 분노에 이제 좀 차올랐어요, 요즘에는. 어,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속성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또 발견한 거예요. 자, 속성이. 제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이 사람들 네. 전통적으로 의사가 된 거고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다나 같은 의사들이 있어요. 네. 이다나 같은 의사들은 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그 올라갔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네. 거기에 비율을 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네.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계란이 상관없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염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각자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봤던 현장에서 내가 봤던 의사들, 건강검진에서 봤던 그 원장님 의사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제로 의사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네. 사람들을 봤던, 그리고 이다나 같은 의사들을 봤던 것들, 그리고 기능의학 하는 의사들 봤던 것들, 그 네. 총체적으로 내가 다 봤을 때 네. 분석을 해보면
네. 내가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약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약을 이제 37세밖에 안 되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가정해봐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리고 약에는 네.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약에 대한 부작용, 우리는 이미 안티프레지랑 블랙스완에 충분히 다뤘을 거예요. 그 의학에 대한 것들. 자, 그러면 화가 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평범하냐 이거야, 나는. 나는 난 이단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단아가 다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아 의사와 그냥 일반 의사가 다른 거예요. 아, 근데 나도 내 분야에서 단순히 그냥 컨설턴트, 그냥 일반 코칭을 했다면 나도 그냥 평범한 코칭 컨설턴트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나도 이단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성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피라미드에서 꼭대기를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의 직업하고 상관없이 인문학이더라고요. 내가 코칭하는 걸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업계에 있든 그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꼭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속성과 뿌리를 보면 똑같아요. 음, 속성과 뿌리가 그렇죠. 똑같다. 네.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용기를 못 내는 것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혼란스럽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그렇고 네. 예. 결국에는 뭔가 그 믿음 체제라든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창의적인 어떤 발상이라든가 이런 네. 자원들에 대해서 아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는 콜레스테롤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콜레스테롤 실제로 문제가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진단을 아예 잘못한 거죠.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수치에 집중하면 답이 안 보여요. 아, 비, 그러네요. 예, 비율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염증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 얘가 왜 높은지를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특징상 내가 그게 문제라면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제일 쉬운 결정이겠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쉬운 결정을 매번 내리는데 열심히 다 찾아가지고 내리는데 돈도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쓰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부작용만 네. 더 늘어나는 거예요. 4050 여성들은. 음, 부작용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시간 버리고 뭐 다 아니, 말 돈을, 그대로 종합 질병이 더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거의 반은 병신 돼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뭐, 대부분.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돌이켜보면 네. 내가 왜 이렇게 발전하고 내가 이단화로 이렇게 발전했을까? 내가 일반 그냥 일반 컨설턴트가 아니라 왜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가만히 보면 네. 내가 한 사람을 볼 때 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려고 하는 그 실험 정신이 제일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느낌?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는 이게 풀려. 근데 이 네. 사람 인생에서는 이런 새로운 문제 들어오면 나 그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막 푸는 애들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나는 한 사람을 완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됐다라고 한 가정하에서 내가 그걸 깊이 공감 그 이상으로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미국으로 가가지고 따님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따님을 보러 갈 때 네. 내가 사실 딸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난 속성을 알고 있어요. 왜? 주변의 측근부터 가족부터 내 고객으로 내가 취급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음,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딱 코칭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미국으로 날아가는 그 현장에서는 사실 내 딸 보러 가는데 그 딸을 내가 지금까지 PCM에서 배웠던 거 있다면 그 딸을 아예 상대로 들어주고 다양한 네. 질문하고 뾰족한 질문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컷할 건 컷하고 이러면서 실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딸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믿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믿고 막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내가 요즘 뭘 배웠고 이런 좋은 뉴스 이런 걸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면 네. 고객 앞에 가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조언했냐면 따님을 실제로 만나는데 따님이 미국에서 분명 어려울 거다. 왜? 거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엄청 치열하고 캐나다도 아니고 호주도 아닌데 미국이라고 하는 되게 액티브한 나라에서 그게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데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과 이런 뾰족한 질문을 통해서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절대 내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내가 조언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딸이 아니라 내 고객으로, 1번 고객, VIP 고객으로 음,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내가 딸이 그게, 없어도 음, 이 사람 내 고객이라는 것보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라고 하는 상상부터 시작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이벤트 우선순위 첫 단추부터 나는 해결한단 말이에요. 실험한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실험 정신이 있다 보니까 how you buy is how you sell. 내가 어떤 구매 결정은 판매 결정력이라고 내가 네네.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평소에 소비를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공급 안 하고 소비를 안 했어요. 네. 왜? 창의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못 해요. 네. PCM에서 배운 건 PCM대로 하고 내가 따님 만났을 땐 그걸 하나의 휴가라고 생각하고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치 중심으로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이해되죠? 아, 자,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네. 이런 기질이 14년이에요. 14년. 내가 네. 진짜 내 나이에 비해서 정말 몇십 년 차이 나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고객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내가 나이 20대는 거의 그냥 이런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아줌마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느 순간 37살이 됐는데 이제 40대 되고 50대 되면 훨씬 더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네네. 근데 지금 4050들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움을 가장 와닿게 받지 않을까 난 생각하거든요. 음, 예. 네네. 이게 도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기준에서는 내가 다른 분야를 넘나들지 못하지만 내가 만약 이단하고 내가 만약에 내 직업의 특징상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그걸 끊임없이 초월하는 어떤 그 푸시하고 내 스스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창의력으로 개발하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 꼭대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통합이 돼요, 통합.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제 인터뷰를 통합. 들어보면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네네. 내가 요리사가 안 되는데 요리에 대한 통합. 내가 그 뭐지, 헬스 PT 하는 어떤 코치가 안 돼봤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맞아. 생각들. 내가 뭔가 보험을 안 해봤는데 보험에 대한 생각들. 네. 그런 것들이 싹 다 통합된단 말이에요. 어, 네, 그래서 어떤 분야든 그렇죠. 어떤 거든 다 네. 통합적으로 보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 좋지 사람이 않을까. 아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에 대한 그거를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또 한국 사람이었다면 또 여기 갇혀가지고 내가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의 프레임 안에서 공감 정도로 하는 걸 그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는 걸 보면 공감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 이상으로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다양한 나라에 대한 다양한 어떤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로직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깨울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새로움을 네. 줄 수 있는 거, 그런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거 나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14년 동안 데이터가 충분히 차지 않았나. 어, 예. 어,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러면 계속, 이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잘 되겠다. 음, 내가 너무 잘 되는 게 어느 정도 잘 되면 진짜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왜냐면 어, 요즘에 AI 시대, 요즘에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네. 요즘 시대에 창의력이 점점 필요한 시대예요. 맞네요. 네. 와.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 할아버지 내 미래를 상상해 보는데 네.
내 창의력은 만약 내 뇌가 데미지가 안 됐다는 전제 하에서 내 창의력은 지금 이 기질과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배짱을 가지고 네, 와, 내가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정말 잘 될 수 있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해 간다면 창의력에 있어서 끝판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37살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수준인데 네, 더 단순히 창의력이 예술만 한 게 아니라 나 돈도 벌었잖아요.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 내 1대1 코칭하는 게 싸지 않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그런 그죠.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티켓 값을 올리고 내 가치를 몸값을 올렸던 것도 사실 모두 다 실험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 실험이 다 통하네. 아, 그러니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오는지 내가 점점 나도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왜 네, 나라는 도구를 쓰려고 하는지, 왜 나를 고용하는지. 네. 그 예.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예, 이 4050 여성분들은 그런 호르몬이 부족하고 그런 의사결정,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런 어떤 자원에 대해서 액세스가 안 돼 있었고 노출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 의사결정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 단순히 유튜브에 대한 지식들을 유튜브는 많이 보는 것 같고 공감을 하는 것 네, 같은데 그걸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기. 사용하는지를 적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따님 만나러 가는데 그 따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게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기회라고 하는 거는 생각부터 명확하게 나가야 되고 그거 거기서부터 실험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험이 실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아예. 맞아, 맞네요. 그게 하나하나 깊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반경 5m 안에 모든 게 다 기회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따로 저게 따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코칭 받는데 만약에 창의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어디 가서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사실. 그거는 어렸을 때 했어야 되죠, 이미.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말았던 게 뭐냐면 네, 창의력을 그래서 내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가 운이라고 네. 했잖아요. 운. 뿌리는 운이다. 예. 근데 그 아, 운이 나의 배경이고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나한테 그런 압박감과 그런 어떤 막 그런 게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의 놀이터는 실제로 나는 그때 디지털에 그렇게 노출이 안 됐을 때고 네.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뭘 가지고 많이 놀았냐면 찰흙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아, 차르기요. 예, 차를 가지고 막 사람을 만들고 축구 선수 막 만들고 그때 애니메이션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그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네, 내 친구하고 또 같이 붙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 TV 같은 걸 보면은 막 날라다니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옛날 사극 같은 영화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네, 그걸 네. 가지고 막 이쑤시개를 가지고 막 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아직도 생각나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현장에서 봤던 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음, 그때 뭐 초등학교 때 뭐 돈 벌 그런 생각도 못 해봤거니와, 예.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놀이라고 하는 거는 놀이가 내가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딱 고착돼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다른 어떤 내 주변의 조카들 보면 장난감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네, 비행기부터 네. 시작해서 뭐 다양한 자동차 뭐 이렇게 많고 여자들 집에 가면은 막 인형부터 시작해 다양한 저는 오직 차력밖에 없었어요. 차르, 찰흙이 제 유일한 놀잇감. 그리고 그걸 다 하다 보면 여기 손에 막 묻어 있고 그걸 비늘로 닦고 막 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창의력을 창의력이. 그렇죠. 창의력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발휘해 그게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제가 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배경에 그래서 어느 하나를 내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운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됐고 그리고 나름 예술 세포가 있고 그리고 나름 네. 댄서로 활동하고 이런 예술 쪽에서 일하고 그런 업을 하면서 이제 돈하고 돈 벌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 다 통합으로 겹쳐지다 보니까 아, 분야별로 그리고 제가 신의 한 수가 뭐냐 다단계를 해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제가 또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운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이 안 되는 다단계 돈이 안 돼요. 네. 5%도 안 줘요. 예, 마진, 거에 대해서. 예, 마진을. 예. 그리고 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되는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다단계예요. 네. 단순히 네. 상품을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팔아야 되고 세미나를 팔아야 되고 팔 게 너무 많아요, 다단계 상품이. 네. 예. 그리고 제품하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게 안 보이는 걸 듣고 미리 그걸 듣고 그리고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전단지도 뿌리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그리고 홍보가 먼저지 판매가 먼저지 뭐 다양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다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뭘 쫓아야만 이걸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혼을 갈아넣고 내가 작업을 해야 되고 막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어, 써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계속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는 또 배신도 받고 거기서 인문학도 배우고 예. 네.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은 의리가 없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앞에 그런 이득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쌓았던 그런 어떤 신뢰와 그 줬던 그런 어떤 예입했던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뭐 그런 것들 다 배우는 거예요. 아, 예. 그걸 어렸을 네. 때부터 아예 그 뭐 댄스 강사부터 시작해서 뭐 비타민도 판매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네. 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어쨌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고객층도 계속 바뀌어지고 아, 네. 완전 거지 같은 고객들부터 시작해서 막 남녀노소 다 했었어요. 네. 예, 뭐 70대 할아버지도 계셨고 뭐. 네. 근데 거기서 고객층들도 점점 내가 산업 내가 스스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하던 어떤 사람 아직도 다단계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아, 당시에 네. 내가 무시하고 그 당시에 혐오했던 애들이 아직도 다단계 빠진 애들 있고 네.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애들 다단계는 졸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네. 아직도 그냥 월 1,000만 원도 겨우 벌고 말고 거기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고, 네. 네, 아직도 그런 것도 그런 상품들을 거기에서 막 갖다 주고 막 아직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가 부족하냐면 창의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겠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지금 운이 지나와서 보니까 통합되면서 맞아요, 대표님 운이다 이렇게 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아, 맞아요. 대표님은 항상 늘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통화하면 항상 시원해졌던 이유가 의사결정이었어요. 제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하고 사는데 그 선택이 네. 확신이 없고 왜 확신이 없는 건 앞에서 네.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네.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인생이 좆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네. 창의력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비로 살고 더 두려움 속에서 살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자꾸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꾸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지고 네. 그런 거예요. 정말 인생은 어려운 거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돈 벌기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냥 딱 한정되는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네. 거기에 어떤 세계관에 있는 그런 거지들하고 그룹화 해가지고 거기에 네.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 세력이 세력, 그런 점점. 부패균의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계속 깨어나라, 깨어나라, 450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그 윤 맞아요. 대통령 맞아요. 그 맞아요. 개명령 차원에서 진짜 많이 깨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450이 제일 못 깨지는 못 깨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4050인데, 못 깨져, 잘. 예, 진짜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볼까요? 왜 특히 4050이 그건 이 모르겠어요. 그거는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런 것 사람들 같아요. 배경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배경 안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언론에 대한 세뇌된 것들이 그 사람들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막강한 거네요. 왜냐면 그러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거 처음에 내가 세뇌됐고 믿었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씨부리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진짜 진리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된단 말이야. 네, 단순히 언론에 지금 접하다가 이거 맞나? 아닌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듣고 그거를 내뱉고 그걸 듣고 내뱉고 했던 것들이 그게 내가 믿었던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네, 갑자기 4050이 원래는 4050, 203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네. 그렇게 씨부렸던 맞아요. 것들이 씨부리면서 4050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씨부리부터 4050이 들어왔던 그걸 갑자기 뒤엎는다? 거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 자기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게 좌파의 어떤 성향과 그런 부분들을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고 그런 대통령과 그런 어떤 정치의 세력을 정말 지지하고 진심으로 그걸 믿었던 것들이 그리고 정치가 네, 뭔지도 모르는 게 아마 제일 위험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정치라고 하는 건 더 포괄적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나가는 세금이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되고 그 수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 다 과학적인 경제란 말이에요. 네, 네. 경제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내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라 경제까지 내가 신경 쓰겠어요. 그러다 아, 보니 그 그렇죠. 거기에서 네,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의 내가 정보가 내가 지금 태어난 지금 4050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 주입한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 그렇죠. 네, 네.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누군가 나한테 주입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이걸 인지하고 있는데 4050 여성분들은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예, 아예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왜 맞아요. 난 누구한테도 세뇌 안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네,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난 누구한테 세뇌 당했어.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네. 누가 봐도 누가 더 객관적이에요? 후자 세, 대표님이 더 나 다단계 안 빠졌어 객관적이에요? 아니면 나 다단계 빠졌어가 객관적이에요? 좀 다단계 안 빠졌어가 그렇죠. 객관적이죠. 예. 그러면 내가 지금 37살까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한국어인데 한국어도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 안 당하면 내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악센트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말하는 어떤 어조라든가 어떤 그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 내가 말하는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텐데 네, 나는 그거를 내가 피크한다고. 네. 근데 일반 4050 여성분들은 자기가 피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 그냥 누군가, 의도치 않게 사는 대로 생각하도록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게 그냥 그 피라미드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네. 거기에 의도치 않게 계속 거기 세뇌 당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거나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발생하는데 상호오공 여성분들은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살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는 대로 생각한 결과가 4050들의 지금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살려면 1번,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거기서부터 음, 따져야 되겠죠.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돈 많은, 나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하면 부자를 일단 몇 명 부자를 찝는 거예요. 부자들 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부자를 찝으려면 세계 최고의 부자를 찝어라 이거예요. 아, 네, 맞아요. 영향을 가지려면 카리스마를 가지려면 아니면 뭔가 이런 거 가지면 최고를 찝어라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네, 그 사람이 못 돼요. 네, 근데 네. 차라리 못 되더라도 최고를 찍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 최고를 찍으면 반이 돼도 좋고 네. 10% 돼도 1% 돼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그 컨셉으로 사실 멘토를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멘토의 생각과 이 사람이 는 생각도 결국에는 내가 이걸 해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로버트 키요사키 왜 끊임없이 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 내가 로버트 키요사키 접했을 때랑 지금에 접했을 때랑 왜 다르고, 그랜 음, 카돈도 2014년에 내가 처음 접했을 때랑 지금에 접했을 때랑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달라졌고, 이거를 내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소수의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 결과 결국에는 나도 내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이게 통합하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이걸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사람 중심이었는데 나는 가치 중심이었어요. 멘토가 실제 네. 내 옆에 없어도 가치 중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네. 믿음 중심이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속성의 중심이고 뿌리의 중심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 중심이고 한국의 그냥 옆에 있는 친척 관계 뭐 동료 뭐 이런 어떤 맞아요. 사람 중심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나랑 수평 관계지 수직 관계 정도로 막 음, 나를 이끌 수 있고 와 대단해 막 사이비 종교처럼 나 저 사람 존경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런 사이비 종교처럼 막 존경할 만한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23살 때부터 아예 우상을 잡고 왔기 때문에 네. 나는 그 사람들한테서 난 세뇌당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주변에 또 비슷비슷한 사람들한테 세뇌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이상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고 그걸 또 씨부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만나서는. 네, 네, 막 할 네. 말이 없고 감정선을 탈 때 걔네들끼리 뭐 그렇게 막 용기를 내가지고 서로 건드리고 막 뾰족한 질문하고 다양한 질문하고 상대방의 사려 깊게 막 관심을 사가 너 이번에 미국 가? 미국 딸한테 가? 딸한테 가면은 어떻게 지낼 거야? 어디 갈 거야? 뭐 먹을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지
저처럼 딸을 아예 고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하고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맞아요. 없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는 차원에서 초심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예. 네, 아예 레벨이 알죠. 생각하는 레벨이 다 구역이 다른 것 음, 같아요. 양자물리학의 A 구역에 대부분 사람이 있다면 B 구역, C 구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네, 전자에 대한 그 구역에 대해서 그 이동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네, 이동은 네, 천천히 안 해요. 순간 이동해버려요. 네, 양자물리학의 특징이 순간 이동이잖아요. 음, 예.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순간 이동을 하고 빨리 내가 부자들하고 거리를 좁히려면 내가 누구한테 세뇌다가 누구랑 함께 하냐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진짜 대표님은 세뇌를 누구한테 당할 건지 선택을 하신 난 거잖아요. 선택을 했죠. 근데 보통은 그냥 이게 세뇌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세뇌당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네, 거예요. 자, 저 그쵸. 같은 사람을 고용했던 옛날에 왕조부터 옛날 시대를 보면 네, 역사상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오직 최고 권력자만 고용했어요. 아, 근데 요즘에는 자본주의에서 다 거의 상향 수준으로 우향상은 뭐라고 표현하나 이거 거의 다 이제 어 그 삶의 질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예전에 빈부 차이가 엄청 컸단 말이에요. 네, 네, 왕조하고 완전 일반 시민, 서민이라고 할까? 예, 거기 네, 갭 차이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왕이고 뭐 있어요. 다 거의 뭐 대통령도 막 이름만 부르고 막 새끼 하는데 예전에 네, 그랬으면 아예 그럴 수 없었죠. 모가지가 잘라 나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요즘에는 다 이렇게 살만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살만하다 보니까 여기 자본주의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 한 개인이 내 왕국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죠. 개인이 왕국.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요즘에 어떤 사람들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의 미래가 좀 뭐 우려가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한국이 망하든 한국이 좋게 되든 사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지금 우리가 할 왜요? 수 있는 건 지금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인마다 자기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발전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2030들이 사실은 막 집회도 막 나가고 막 요즘에 막 이제 모멘텀이 다 있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우려를 하냐면 네, 제발 이게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겪어온 14년 동안 겪어온 경험으로는 사람은 감정적이고 결국에는 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네.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가 이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지금은 가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2030들은. 네, 그럼 네, 다시 네. 사람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내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2030들이 나름 지금 뭐 가치 중심으로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2030들이 왜 사람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 왜 현실 중심으로 돌아오냐면 네, 결국 2030들이 내가 지금 얘네들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는 지금 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아, 그쵸, 네, 사업을 그쵸. 할 생각이 없고요. 네,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가치 부여라고 사회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집회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건 부가가치 서비스고 내가 진짜 나의 코어 능력으로 내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네, 투표와 이런 어떤 투표에 대한 힘과 내가 주변에 내 커뮤니티,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전달력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 전달력에 있어서 뭐가 전달력이라면 그 사람의 경제가 전달력이에요. 경제가 근데 전달력. 2030들이 그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그 환경이 잘 안 됐어요, 한국은. 아, 그렇기 때문에 2030들이 단순히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서가지고 있는데 난 이게 단기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 다시 4050들처럼 힘을 못 써요. 아, 네. 그러다 보면 네, 이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그냥 뭐라고 하지? 부패균한테 장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이게 되게 슬픈 사연인데 근데 네, 현실을 직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제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진짜 네, 이걸 들었던 사람 조금이라도 깬 사람들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네, 아, 나라도 걱정이지만 나라 걱정하는 만큼 내 개인 경제, 내 개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음, 구축한 내 자산이 단순히 부동산의 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 아니에요. 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내 용기를 얘기하는 거고, 내 건강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도구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뭔가 거기에 있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030들이 지금 일부를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음, 아, 지금 형편이, 지금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어떤 거라는 게 조금 깨졌어요. 계몽이라고 하는 게 깨진 거란 말 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네, 어떤 건지. 깨어난 이미 거죠. 한국이 좆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깨어난 거예요. 그거는 음, 내가 본 거의 일부예요. 아, 더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더 많이 보려면 단순히 집회 참석, 단순히 유튜브를 찾아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힘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그치. 보려면 자신의 경제, 즉 시장성에 있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티카타카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이 네, 없으면 결국에는 또 어떠냐?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감정에서 이성으로 유지되려면 네, 감정에서 이성으로 이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려면 경제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경제가 밑바탕. 예. 어,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거는 감정적이고 선동적이고 살짝 깨어났지만 예. 경제 지속성이고 아까 대표님이 하신 모든 건 이론에서 끝나면 안 되고 대표님의 차별점은 그거잖아요. 뭔가 하나를 배웠으면 그걸 바로 대표님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그 안에서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대표님의 얘기가 되는 것처럼 2030이나 누구도 이 깨어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아갈 거라는 게 이걸 경제를 붙잡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용기를 내보지 않은 이 경험이 없다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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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예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가요. 말씀이 되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어, 2030들이 지금 열정을 내고 있는데 그 열정 안에 과연 다양성이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열정 안에 진지함이 어느 정도까지 진지함이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 너무 거기에는 한 면에만 꽂혀 있어요. 예. 열정 있는 거는 한 면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14년 겪었던 진짜 열정이란 뭔가 뭐냐를 딱 봤을 때는 네네. 지속성이고 네. 예, 끈기고 그리고 네. 내가 과거에 2030 때 했던 말도 지금도 내가 똑같이 지킬 수 있는 나는 그 힘이고 그 신뢰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내가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를 나중에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해요. 네. 그래서 진짜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음, 예, 그래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책임인 것 같아요. 열정보다 아, 더 중요한 게. 근데 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라 걱정이 책임이 아니라 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예, 네. 책임져야 될 거는 훨씬 그보다 이상을 많아요.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거에서 생각보다 싸워야 될 게 훨씬 많아요. 어, 단순히 구호를 책임져야 외치는 돼. 게 책임이 아니에요. 단순히 음, 구호를 외치는 게 열정이 아니고요. 밖에 나가 벌벌 떨면서 단순히 그걸 들고 있고 저도 계속 토요일마다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힘을 보태주는 거, 2030들 하듯이 저도 힘을 보태는 거, 음, 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 내가 누구의 결로 서고 있다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제가 표현하는 거. 네. 근데 좀 더 깨어 있다면 네. 다시 내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 네. 일을 해야죠. 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2030들을 보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는 씨부리기만 해요. 야, 그 새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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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찌짜면 와, 막 이렇고 이렇고, 야, 그냥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씨부리고 누군가한테 이 정치적인 이념을 씨부리고 하는 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보면 그냥 종교 활동처럼 그냥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사회에 도움될까를 보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 아, 개개인, 네네. 예. 그러려면 게임하는 것도 덜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네. 내가 나름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죠. 예. 음, 그러면서 또 토요일에 또 돈을 버느라 또 힘들다 보면 토요일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집회 같은 네, 거를. 네네. 예. 그러면 또 그게 결국에는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 봐봐요. 한 면으로는 또 힘들어가 돈 버느라 힘들어서 또 이런데 그 또 실제로 집회 참석에 대한 인원에 대한 채워줘야 되는 그 힘을 실려줘야 되는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나 이거를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어, 것이고. 네네. 그 봐요. 책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점점 이렇게 대가가 많이 지불되는 부분들이야. 네. 네, 진짜 책임감, 책임에 대한 무게감이 그렇죠.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임의 무게감은 점점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예. 질문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 하세요, 네. 하나. 그러면. 하나만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걸,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많이 올리고 있어서 네. 많이들 저기 하잖아요. 지금 중국 쪽에 또 관세가 더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저희 대통령 또 관세 엄청 빨아먹겠네 막 이런 말 표현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진짜 힘이 있잖아요. 말한 걸 계속 추진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때문에 알게 된 게. 맞아요. 이런 추진력도 배워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세를 많이 매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이런 걸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배울 점이 제가 말하는 거 말고도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을 조금 풀어주시면 내용이 좀 길까요? 사실 트럼프는 네. 너무 잘하고 있고 자기 국민을 위해서 네, 맞아. 저는 국민을 요즘에 위해서. 오히려 잘하는 거에 있어서 역시 트럼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더 학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더 내 고객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네네.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나의 성장도 그렇고 그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걸 더 많이 보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배울 점 당연히 많겠죠. 그 전에 내가 트럼프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사실 배울 점이라고 하면 저는 트럼프의 전반적인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네. 난 그 속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 카리스마 말고 예. 속성을 봐라. 사실 저는 뭘 봤냐면 그냥 단순히 이거는 지금 부정투표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 이거는 나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증명해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어, 왜냐면 사람들은 증명해야만이 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뭔가 이거 부정투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그래서 사람을 공감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만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다 말을 네. 잘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가요, 쉽게. 네.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사실 말보다는 네.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인과관계를 봐요. 어, 예.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했고, 이단아로 취급받았고, 정치인이 아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했던 것들, 네.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확실히 더 어떤 강력해진 인상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 전에 네. 2020년도랑 음, 2017년도 당선됐을 때랑 지금 네. 2025년 당선됐을 때 완전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지금 어, 네. 같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 45대 대통령하고 47대 대통령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를 보면 제가 봤을 때 키워드는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 아, 운동, 예.
그리고 거기에는 복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 그리고 복수. 예. 그게 뭐를 향한 복수고 뭐를 향한 분노인지는 우리가 다 네. 계속 끊임없이 배워봐야 되겠지만, 아, 예. 그게 보이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해가 엄청 커요, 사실은. 어, 예. 그게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라서 제가 별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 네, 세력을 알려면 일단 한 사람을 깊이 연구하고 내가 한 사람을 깊이 배워봐야 되고, 네, 트럼프는 내가 2011년도부터 트럼프를 배웠고, 이렇게 네, 따랐으니까, 이 사람의 지금 한 형태라는 말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 네, 그냥 그 속성이 지금 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한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역된 것들을 보고 인상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떨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예, 제가 이해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어,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 일단 제가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한 인간이 네,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뭔가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서 막 이렇게 지금 대통령도 막 47년 대통령 당선되고 막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지금 막 구치소에 막 지금 막 판정받고 있고 막 어쨌든 막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면에서는 파티해도 모자랄 판이고 또 네, 한 면에서는 좀 지금 위기 상황이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진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를 보면,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걸 봐야 된다고 난 생각.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감각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 상상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했을 때 하는 생각과 얘기들이 사실 다 거품이에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부정선거 빨리 밝히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못 밝혀? 왜 부정선거를 안 밝히고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막 이렇게 내가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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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어때요? 계몽 사건이 이제 딱 나오면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별로. 음, 그걸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갭하고 다르던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럴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내가 대통령이라고 됐을 때 이보다 더 훨씬 못하는 어떤 경우가 대반수인데 내가 만약 진짜 21세기에 대통령을 됐을 때 내가 과연 계엄령이라고 하는 걸 내릴 수 있는 용기라도 있을까? 나는 대부분 사람들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딱 직관적으로 내가 이 사람 탄핵을 반대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는 네, 21세기 계엄령이 난 뭔지도 몰라서 막 다 찾아봤거든요. 네, 야, 이거 뭐 40 몇 년 전에 뭐 했던 건데, 이거 21세기에 지금 디지털 시대에 지금 이렇게 완전 투명하고 한국 사람들 뭐 옆에 좀만 뭐 어떻게 해도 막 되게 프레질한 사람들이 앞에서 막 감히 계엄령에 대한 것들 내렸다고? 나는 이거 일반 사람처럼 보지 않았죠. 네, 야, 이 사람이 뭔가는 완전 여기에 대해서 깡과 뭔가 여기에 대한 용기와 뭔가 여기에 대한 영웅 정신이거나 아니면 완전 빌런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빌런은 아니에요. 어, 예. 빌런처럼 내가 딱 직감한 사람은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요런 사람들은 빌런이에요. 빌런이 하는 짓은 말과 그 네, 정치 행보를 보면 빌런이라는 게 딱 나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게 영웅주의예요. 봐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쇼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을 예전 대통령 시절에 디스했을 때를 쇼츠를 가만히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이 사람 바보 같은 어떤 행위를 했던 것들을 많이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여성의 눈치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뭐야 눈치를 봐가지고 뭐 어쨌든 음, 그런 거 지난번에 저희 고모도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네, 그러면서 남자가 너무 줏대가 없고 여자들 네, 그것만 이렇게 뭐 사람들 보통 인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윤석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한국식의 트럼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 왜 그러냐? 트럼프는 자본주의에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게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로마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네, 네, 근데 한국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영웅으로서 대통령의 직위로 자기 직분에 자기 일을 충실히 다하는 건 네, 요 알고리즘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어떤 느낌이 것 같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욕도 먹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욕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네, 물론 트럼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네, 예. 근데 들여다보면 바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음, 나는 바보 그러니까 바보 지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똑부러지게 완전 다 이재명처럼 보이고 이재명처럼 똑부러져 가지고 다 맞는 말 하고 그리고 그때 또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렇게 네, 보면은 대부분 말을 되게 잘해요. 네, 예.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 우리가 결국 결과적으로 알려진 게 배신자잖아요. 걔를 어떻게 검사 때부터 얼마나 올리 키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음, 근데 결국에는 여당으로 국힘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는 짓을 보면은 네, 결국에는 배신하는 짓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한테 끌려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의 특징도 봐봐. 이게 인과관계예요.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의 특징들도 보면 겉으로 보면 나도 홀릴 정도예요. 나도 속을 맞아요. 정도예요. 말을 그렇게 잘하고 되게 매력 있어요. 말을 잘하는 네, 사람들은. 음, 그리고 아우를 수 있는 퍼블릭 스피치부터 시작해서 영향력이 있어요. 네, 근데 길게 못 가죠. 그런 사람들은. 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하고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괴물이고 생각보다 빌런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네, 예. 근데 언젠가는 종말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고 자기가 심지어 내란죄라고 하는 프레임까지 씌워. 지금 내란죄를 또 네, 빼라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막 계엄령도 내리고 자기의 최상권위에서 그 어떤 선포 능력을 갖춰가지고 그게 다 자기만의 컨트롤 파워인데 네, 그걸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처음에는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네, 돌아섰지만 국민 50% 이상 지지율이 나왔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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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딱 들여다봤을 때 이게 빌런 짓일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음, 빌런 짓은 정확하게 딱 밖에서 하는 걔네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예. 빌런이라고 하는 건 되게 딱 보면 뱀처럼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음, 예. 네, 나한테 유혹을 갖다 줘요. 25만 원씩 이해가, 풀겠다고 하잖아요. 유혹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네, 딱 들어보면 나한테 되게 쏠쏠하게 들릴 건 근데 이걸 누가 어떤 애들이 피라미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런 게 속아 넘어가요. 아, 이런 거에 이제 예, 예. 제가 급급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찐따들 아니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불만밖에 없는 이런 고착돼 네, 있는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유혹을 넘어. 그러면 내가 이재명을 뽑으면 왠지 뭔가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아닌 길게 거죠. 못생 닭대가리들 그 닭대가리들이 예 닭대가리 빌런한테 당하는데 닭대가리도 빌런한테 당하다가도 결국엔 한 번 속고 두 번 속다 보면 닭대가리도 막 이제 다시 빌런을 죽이려고 하고 막 억울하고 네,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아, 닭대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빌런이 어느 정도 이 한국을 부실 만큼 다 부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닭대가를 후회해봤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더 우리 영화를 보고 하더라도 네, 영화에서 닭대가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제가 왜 저런 행위를 하고 쟤 불안한데 쟤 결국 행위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어때요? 위험에 빠져가지고 네, 누군가의 네, 네, 목숨까지 앗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네, 그런 닭대가리는 마지막까지 계속 끈질기게 살아남잖아요. 음, 네, 비열하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도 죽잖아요. 네, 예. 결국에는 그리고 진짜. 남는 사람이 영웅밖에 몇 명이 없고. 음, 근데 결과치를 보면 그 닭대가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네, 맞아요. 영화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빌런과 영웅의 싸움인데 중간에 중간균을 했던 그 닭대가리 결국에는 그 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닭대가들을 제대로 내가 끌고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도 이재명이 아니에요. 음, 저기 뭐 문재인이 아니에요. 결국 닭대가리들이에요. 음, 닭대가리를 왜 그거를 보고 왜 그런 사람을 뽑았고 닭대가리를 왜 뽑는 데 있어서 자기의 충분한 명분이 왜 없었고
예, 그리고 왜, 어쨌든, 그리고 국회에 있는 애들도 닭대가리 되게 많아요. 네, 걔네들은 실제로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요. 네. 조직에는 평범한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아, 직급을 진짜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절대 영향을 줄 수, 계속 원래 해왔던 옛날 방식으로 창의적이지 않아요. 옛날 했던 아, 방식으로 그냥 그 조직의 어떤 문화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지루하게 좀비들처럼. 그래도 조직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운 때문에. 운이라는 네.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세요? 예, 국회도 그렇고 네네, 예, 뭐 어떤 조직도 그렇고 네. 대부분 닭대가리 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바라는 제가 다시 돌아오면 개인 파워를 올려야 되고 개인 경제를 올려야 되고 개인적 우리가 국가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한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어떤 개인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 게 그게 난 답이라고 생각해. 그래 쪼개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쪼개서 아이스강이라는 국가와 김지순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협력할 수 있는 국가인지 이렇게 네. 가야지. 우리는 한국이라고 한 자유민주 체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 물론 그게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에 내부적인 하나하나 다 쪼갰을 때 그 국가 세력이 강해져야 되지. 닭대가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마치 다단계 조직 네. 구조를 보면 대부분 다 닭대가리란 말이에요. 닭대가리들끼리 의리도 없고 그런 게 없어. 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뭐 그 운영하는 꼭대기 직급자들을 봐도 닭대가리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다단계도 쉽게 붕괴돼요. 예. 음, 그냥 할 어, 수 있는 역할이 그냥 거기에서 뭔가 운적으로 그냥 하나 제품빨이 있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 국회를 보든 뭘 보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이걸 듣다 보면 답이 나오. 이것도 봐봐요. 내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네. 내가 1번 내가 이걸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2번 음,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창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꺼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네.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정답을 주지 않았어. 지금 알츠하이라는 아, 사람이 말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정답을 안 줬어.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나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뜻이에요. 음, 나의 사고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막 쉐이크하고 또 어떤 부분은 확인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 모르는 것도 있어. 이 사람이 쓰는 키워드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일단 1번은 뭔가 반응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복잡하고. 네. 그다음 3번은 뭐냐면 내가 느 정도 이 사람이 했던 그 에너지를 본받아가지고 뭔가 실험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다시 들었을 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예. 음, 하나를 이렇게 하세요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책도 다뤘잖아요.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네. 사람들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가져가는 이 방향에서 누군가 영감을 받으면 하나를 이렇게 내가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자원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에너지를 그 뭐라고 하지?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그런 거를 얻어서 이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잘 되죠. 자기 하는 일에. 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체를 또 혼란스러운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회란 아,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네. 예. 맞아요. 아, 어, 되게 제가 오늘 질문들이 예. 되게 좀 그랬는데, 제가 콜드콜을 배우러 왔는데, 전반적인 거를 제가 인생을 배우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경험이었어요, 대표님. 질문이 되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들 봐야 할 것들이 뭔지를 맞아요.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큰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쪼개야 되는 것들, 맞아요. 어,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속성과 인과관계를 보면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되고 내가 누구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하는 거. 어, 오늘 딱 그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하자면, 네네. 그래서 4050 여성분들은 아이스강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거예요. 네, 왜? 맞아요. 자본주의에서 예전에는 왕들이 이런 최고 권력자들이 저 같은 사람을 고용했다면, 요즘 네,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돈만 있으면 나 같은 사람 고용할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왜 돈은 신뢰값이고 그 돈을 음, 마련해가지고 저를 고용하고 저랑 티카타카하고 일대일 코칭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네.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음, 예. 맞아요. 그 대표님이 항상 저보다도 제 생각이 앞서서 그 다음 네, 보시잖아요. 그 대표님이 어제도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이었을 때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서는 해볼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저도 네, 지금 고객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를 코칭을 한다? 네, 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그 사람과 함께 배울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이건 운이고 기회다라는 거. 전 계속 배우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4050이 많이 대표님을 고용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제발, 제발, 제발 병신처럼 혼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상담을 하면 무료로 상담을 1회로 해준단 말이에요. 문의가 네,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1회를 한번 받았을 때 자기 네, 인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스텝이에요. 고용해서 음, 돈을 마련하고 또 자기만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이스강을 그때 가서 다시 내가 문의를 할 거야. 이 계획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 사공오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네, 네. 근데 1번은 무조건 부딪혀 봐야 되는데 맞아. 제가 상담해 줄 때 너도 나도 모두 다 있잖아요. 태도만 갖추면 내가 다 무료로 해줘요. 태도만 태도만 갖추면, 네, 갖. 근데 문의하고 내가 뭔가 양식을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딱 보면 네. 태도가 아닌 사람은 아예 내가 전화하지를 않아요. 아예. 어, 예. 태도가 그리고 내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타겟이 아닌 사람들 경우에도 내가 전화를 잘 안 하거나 이게 상담을 네, 안 해주는데 문의는 들어와 계속. 네, 근데 내가 해줄 만한 그런 값어치 이런 게 있어요. 자본주의 돈으로 해결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어, 상대방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내가 지금 와이프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뭔가 뭐 매력을 발사하겠어요. 뭘 주겠어요. 음, 상대방이 저한테 주는 게 뭐 주겠어요. 돈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 돈밖에. 상대방은 문제투성이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자기가 혼자서 지금까지 다 다양한 걸 시도를 많이 해봤겠죠.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듣고 있고 나를 고용하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네, 상대방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심지어 돈도 없을 수 있어요. 네, 그쵸. 근데 그런 초라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왜 4050 돼가지고 아이스가 얼마 그게 껌값이 돼야 되는데 음, 그게 왜 껌값이 못 되고 문의하는 것조차가 비쌀 것 같으니까 아예 문의조차 못하는 내 상태가 네, 난 그거를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1회라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얻는 게 하나의 기회고 그래도 아이스강하고 저는 누구를 상담한 사람 다른 사람 고용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다 문의가 네, 제 전화번호로 대표번호로 들어오면 제가 다 문의를 하거든요. 네, 네. 문의를 했을 때 그 1회가 그 무료로 상담해주는 1회가 그 사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선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건 생각하죠. 피디님이니까. 네, 네, 피디님이니까. 근데 네, 다 피디님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부연설명을 더 하는 거예요. 네. 특히 4050 여성들은 그만큼 병신이 됐어요, 이미.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 여기서 진짜 포인트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 근데 그 접점을 단순히 1회 무료로 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 접점, 그것만 가져도 엄청난 이득이 될 거예요. 사실 일회를 돈으로 주겠는 게 아니라 태도만 있으면 그렇죠. 예, 대표님은 해주시는 분인데 예, 그 태도를 본인들이 찾고 대표님의 그 무료라도 우선은
직접 통화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대표님이 어떠한 코칭을 그 안에서 또 해주시잖아요, 무료 상담을. 바로 그걸 그거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진짜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네, 혹시라도 지금 망설이거나 하면 지금 당장 이걸 들었으면 당장 저 대표번호 010-3280-3328에 네. 당장 문자로 문의드립니다라고 그냥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양식을 하나 보내드릴 거거든요. 와, 예. 그냥 그게 뭐 추천도서든 그게 뭐든지 간에 저랑 접점을 한 번이라도 연결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좀 맞아. 더 리얼해질 거예요. 왜?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아이스강은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당신 이름도 모르고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통화 한 번이라도 하고 목소리라도 한번 들었을 때 그런 게 리얼해지다 보면 뭘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그 작은 결정이 내 유튜브를 두 번째 다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다시 봤을 때 더 리얼해질 거예요. 맞아요. 더 다르게 더 들릴 거예요. 다르게 들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1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4050 여성들이 제 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번이 맞아요. 이 1번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예, 또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똥머리로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네.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맞아요. 예, 변화하려면, 변화하고 싶은 사람 무조건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다른 예, 선택. 맞아요. 네, 오늘 진짜 이거 들으시고 간절하게 전화를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처럼, 저처럼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